최근 12년 동안에 1월에 10% 이상 조정적이 왔던 게 9번이더라고요. 지금 기술로는 뚫을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 두 개가 꽤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치 지표로 이제 4번 연속 미국 시장이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트럼프와 함께하는 알트코인 대폭등 책 저자시죠. 강완국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암호화폐 쪽 열풍 부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네. 한 10% 넘게 하락을 했어요. 최근 한 2주 동안.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상승장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저 차트만 그냥 이제 보셔도 저게 이제 5년 차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좀 떨어졌다고 호들갑을 잡고 있는데 지금 저 위에서 저거 떨어진 겁니다 지금. 아, 네, 저거 살짝 저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거는 그냥 상승장 내 조정장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왜 떨어지셨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대선 직전에 비트코인 66,000불이었어요. 네. 그게 108,000불까지 한 달 만에 쫙 올라갔거든요. 그럼 보통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그 올라간 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반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6,000에서 108,000불까지 갔다 하면 42,000불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절반이면 21,000이니까 다시 108,000에서 87,000까지 떨어지는 거는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조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87,000까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거를 살짝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상승이 크면은 한 절반 정도 반납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이고요. 물론 근데 그래도 트리거가 있기는 있죠. 12월 17일에 이제 파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금리 4번이 아니라 2번 낮추고 물가가 그런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한마디로 이제 12월 17일날 코인뿐만이 아니라 나스닥도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타격에서 지금 둘 다 아직 못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냥 상승장 내 조정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촬영하는 오늘이 이제 12월 31일, 네. 2024년의 마지막 날인데, 예. 어떻습니까? 일단 2025년 예. 비트코인의 흐름, 전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트럼프 취임 이후로 오히려 크게 좀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최근 12년 동안에 1월에 10% 이상 조정정이 왔던 게 9번이더라고요. 12번 그래요? 중에서. 3번에는 그냥 스무스하게 갔고, 근데 그 9번 중에서 이게 코인이 4년에 한 번 망하거든요. 2014, 18, 22 이렇게 망하는데, 내년은 다행히도 그 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9번의 조정이 한 번 왔거든요. 10% 이상 왔는데 그 14, 18, 22를 제하고는 그 해에 코인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1월에 조정이 올 가능성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온다 하더라도 그 후에는 쫙 또 갈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글쎄요. 그 다음에 쭉 간다 하더라도 네. 보통 이 반감기 끝나고 나서 거의 50% 혹은 70% 이상 네. 가는 어떤 급락장이 오기도 했다, 과거에.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반감기가 끝나고 한 12에서 18개월 후쯤 가면은 상승장이 꺾이고, 이제 그 후에는 50% 정도가 아니라 이제 7, 80% 떨어지는 장도 여러 번 있었죠. 네. 그게 바로 그때죠. 14, 18, 22. 그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직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직은 한두 방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럼 올 한 해는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계속까지는 잘 모르겠고, 상반기에는 그 한두 방이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상반기에 그냥 끝날지 아니면 하반기 연말까지 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아직도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한두 방이라는 건 급등할 수 있는 그 구간, 급등이 2번 정도 더, 한두 번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11월 6일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한 달 동안에 당시 이제 비트코인이 66,000에서 108,000, 그러니까 이제 60, 70% 올랐고, 일부 알트코인들은 몇백 % 올랐는데, 이제 그게 제가 말하는 한 방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두 방 정도는 남아 있는 것 같고, 이제 재수가 좋으면 서너 방 정도 남아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한 방은 코인계에서 꽤 화끈합니다. 조금 전 그 한 방도 비트코인이 70%, 알트코인 2, 300%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게 한 방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네. 가상화폐와 금을 동일하게 네. 어떤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 가상화폐가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 이게 네. 다시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이렇거든요. 지금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이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미국도 그 엑시트 플랜을 좀 준비를 슬슬 해야 됩니다. 그들은 당연히 최대한 그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싶겠죠. 근데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부채를 계속 많이 찍고 있고 이제 분기별로 부채를 1조 달러를 새로 찍고 있는데 그게 그 영원히 할 수는 없다라는 걸 그들도 잘 알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시스템이 일단 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금과 대비해가지고 그 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이그노어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제 장점이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 이제 근본이자가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금으로 우리가 실제로 결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역을 할 때 실제로 내 무역 파트너한테 금괴를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금을 담보로 한 종이 쪽지를 이제 돈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보내는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금을 복원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금은 내가 한 개가 있는데 종이 쪽지를 10개를 발행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그거 말고도 금보다 좀 이제 나은 그 피처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즉각 이제 그 송금할 수도 있다는 거 있고 국경을 쉽게 넘을 수 있다는 거 있고 뭐 그리고 이제 그 뭐 압수당하기도 어렵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미래에 이런 기술이 나와 있는데 굳이 미래화폐를 금에다 붙일 것이냐? 저는 그게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비트코인이랑 금 이렇게 같이 붙이거나 아니면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비트코인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분들이 뭘 아느냐 이거죠, 사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나중에 어떤 자산으로 발전이 될지 네네. 아직은 그 가능성을 닫을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가능성이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죠. 물론 요거는 뭐 당장 내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5년, 10년 후에도 안 될 가능성이 저는 꽤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미국 달러의 힘은 그래도 아직은 막강하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누가 그냥 딱 봐도 이게 영원히 갈 수 없다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엑시트 플랜을 다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그게 사실 금 그리고 비트코인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대책이. 네. 왜냐하면은 이게 그 공급이 자유롭지 않고 공급이 크게 늘지 않아야지 화폐가 단단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신용화폐는 내가 내킨 대로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못하는 게 금과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쨌건 이제 이 모든 폭등의 원인이 그 트럼프 당선이었잖아요. 네. 예.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취임하고 나서 네. 그 기대감들이 점점 더 커지고 현실화되면서 더 오를 것이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분이 약속한 것이 꽤 많습니다. 공약 쪽에서요. 근데 이제 그 공약을 지킬 것인가? 저는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지금은 이게 공약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행될지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100% 확률을 아직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재밌는 공약이네. 그래도 그 전에는 공약이 없었으니까 일단 그걸로 가격을 올려 이제 올라갔는데 실제로 공약들이 한두 개라도 계속 실행이 되면은 그때 저는 가격이 또 한 번 올 거라고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50, 60%에서 이제 100%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실행이 되면서 또 오르는 게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월 20일 트럼프 취임, 네. 이 취임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4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다라는 거는 큰 호재이고요. 취임 자체,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소문이 뉴스가 돼가지고 코인이 떨어진다라는 설이 있기는 한데, 이제 제가 과거에 분석한 바로는 보통 1월에 조정장이 오면 1월 5일에서 10일 정도에 시작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 1월 말에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트럼프 때문에 코인이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날 떨어지지 않겠죠. 아마 그 전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저는 1월에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이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면 과거에 봐도 12년 동안 9번은 10% 이상 조정이 왔다. 근데 결국은 그 후에 쩍쩍 갈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년도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주목할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죠? 이슈들, 그 공약들이 어느 정도 실제로 실현이 되는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공약은 그거거든요. 미국 정부가 실제로 금을 어느 정도 팔거나 해가지고 연 20만 개씩 비트코인을 사주냐 마느냐, 이게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공약인데, 만약에 그 공약이 일부라도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필연적으로 따라할 겁니다. 왜냐면 미국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거는 실제로 미래 화폐에 그 비트코인의 비중을 주겠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다른 나라들은 아 그렇구나, 그러면 미국이 비트코인 전부 다 차지하게 둬야지, 나 가만히 있을래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적대국이 되었든 우방국이 되었든 미국이 그거를 하면은 다시 따라하는 나라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네, 지금은 뭐 그거 하는 나라가 뭐 엘살바도르, 부탄 같은 우리가 사실 어디 지구본에 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그보다 훨씬 더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따라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지금 공약이 1년에 20만 개씩 매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공약보다는 그게 신시아 루미스라는 상원 의원이 제안을 냈어요. 올해 7월에. 그런 식으로 연준에 금을 좀 팔아가지고 연 20만 개씩 총 100만 개를 사자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민주당 정부에서 안 먹혔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상하원 그리고 대통령도 다 공화당이기 때문에 그게 실현이 될 가능성이 옛날보다는 훨씬 높아졌죠, 확실히. 네. 근데 최근에 이 예.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어디에서 얘기했던 그 양자 컴퓨터로 인한 네네. 해킹 가능성, 예. 이것이 악재로 작용해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어떻습니까? 양자 컴퓨터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 양자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일단 저도 이제 그걸 읽고 나가지고 챗GPT를 막 조사를 했죠. 사실 저도. 예. 근데 사실 솔직히 정말 양자 컴퓨팅이 그 비트코인을 뚫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 가격은 아닐 것 같거든요. 1억 3,600. 예, 저거보다 이제 훨씬 낮아졌겠죠, 당연히.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해보니까 지금 기술로는 뚫을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게 뭐 큐비트를 뭐 100만 개 쌓아놓는 뭐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은 일단 없는 기술인데 당연히 5년 10년 후에 그런 기술이 생길 수가 있다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비트코인의 암호를 뚫을 정도의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지금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 훨씬 더 먼저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KB, 우리은행, 뭐 NH 뭐 이런 거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증권사 앱도 쓰고 있고 은행사 앱도 쓰고 있고 하는데 걔네들이 훨씬 더 먼저 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퀀텀 레지스턴트한 뭐 아마도 이제 양자 컴퓨팅을 이제 방어하는 이제 그런 보안 수단들이 또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결국은 그 창과 방패 싸움이 될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근데 창만 있고 방패는 없는 그런 세계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고, 아마 구글이 이걸 만든다라고 하면 걔네들도 조금 자제를 할 겁니다. 얘네들도 완전히 미치지 않은 이상은 그냥 창만 그냥 전 세계에 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게. 그래서 해커들이 와 오케이 이거 가지고 은행 털자 하면 이제 전 세계에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슈 다음 달, 그러니까 25년도, 예, 25년도. 예상되는 게 있을까요? 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냐면 그 리플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 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법인이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하는 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뭐 또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사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이제 그 한국이 뭔가 세계 시장에서 대단히 큰 뭐 이제 영향력을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이제 근데 사실은 찌끄레기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비트코인 가격에 뭐 법인이 뭐 사내 만에 그 정도는. 그러나 물론 그게 긍정적인 영향은 미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사실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미국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 그게 한 1000만 배 더 중요하겠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공약에서 나왔던 그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정책들, 공약들이 하나하나 실행이 되는가 그렇죠. 안 네, 되는가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실망과 기대감이 계속 가격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지금 가족과 본인들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선 과제로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 폭등 이후에 알트코인들이 장이 네네. 열리면서 리플이 막 뭐 3,900원까지 갔었나? 하여튼 네, 뭐 그럴 겁니다. 네. 한 6, 7배 확 튀었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자, 네.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또 네. 주목하고 있는 코인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요? 네. 그 사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가장 심플한 방법이, 이게 지금 보통 알트코인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제 순환매로 이놈 오르고 이게 쫙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놈이 오르고 그 다음에 쫙 오르고 이놈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다 함께 사이좋게 오르는 경우가 보통 많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순서를 맞추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어떤 코인이 정확히 몇 프로 오른다 이걸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사세요.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에는 답변입니다. 네. 그래요? 뭐 그 알트코인을? 그냥 사실 그래서 가장 심플한 방법이, 왜 그 인덱스 투자 있잖아요. 사실 왜 그 지금 ETF 상품이
비트코인이 초인기인 이유가 사실 펀드 매니저한테 맡겨놨더니만 걔네들이 보니까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커스피 순위를 못 이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90% 이상이 못 이기는데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시가총액 위에 있는 코인들 한 10개, 20개 분산 투자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동일한 비중으로. 네.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개 방법이 있죠. 동일 비중. 한마디로 20개면 5%씩 넣는 방법이 있고 또는 시가총액 대비 뭐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넣고 그다음 솔라나 넣고 BNB 넣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똑같은 금액을 20개 또는 10개 나눠서 넣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샀어요. 네, 샀어요. 네. 매도는 언제 합니까? 매도 일단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리밸런싱을 해가지고 비중을 맞춰주는 거는 이제 좋은 것 같고요. 항상 10%씩이 되게끔 10종목이라면. 그렇죠.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심플한 방법이 이제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꺾여가지고 하회하면은 다 파는 방법이 좀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그게 가장 심플한 방법이고, 그다음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마 이제 머리에서는 못 팔고 어깨 정도에서 팔게 될 거예요. 그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래도 좀 머리를 시도하려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 그 김치 프리미엄,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의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몇 프로 비싼가? 그걸 한번 봐가지고 그게 한 10에서 15% 정도 되면 이제 데인저 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 펀딩 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한마디로 롱이 얼마나 쏠렸는가, 숏이 얼마나 쏠렸는가 이런 데이터인데 그것도 0.15% 정도 넘어가면은 좀 과다하게 사람들이 롱 쪽으로 몰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를 거라고 이제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 두 개가 꽤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치 지표로 이제 NVRV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네. 주식시장에서 PBR과 비슷한 지표인데 그게 3.7 정도 넘어가면은 좀 상당히 고평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조만간 나 팔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당연히 가장 이제 중요한 지표는 이제 당신들 친구들 또는 이제 친척들 중에서 가장 투자를 못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코인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코인이 쓰레기다 하신 분들이 좀 큰 금액을 들어가실 때 그때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세상에는 마이다스의 손은 별로 없는데 마이너스의 손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의 손들을 좀 이제 친하게 지내시면서 이제 그들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인간 지표? 그렇죠, 그렇죠. 예. 진짜 반대네. 아니 왜냐면은 그 마이더스의 손들은 별로 없다니까 이게 세상에. 예. 전문가 행사하는 사람 중에서도 마이더스가 아닌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마이너스의 손들은 그냥 보입니다. 네. 네. 자, 근데 내년도에 사실 그 조정장, 그러니까 비트코인 내 급락을 예상하는 분들의 논거 중에는 예. 내년도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돌아가는 경기 이런 상황들 뭐 지금은 좋지만 네. 뭐 인플레이션은 계속 오를 것 같고 관세 전쟁 하게 되면 더 오를 것 같고 예. 강달러는 계속될 것 같고 금리도 안 떨어지고 네. 그러면 결국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 올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그게 근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주가가 보통 이제 먼저 빠지고 경기 침체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와서 주가나 코인이 빠지는 게 일단 이제 아니고요. 네. 뭐 근데 사실 그 일단 작년에 돈을 워낙 많이 뿌려 놔가지고 이제 올해까지는 로버스트한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보통 볼 때 그 대통령 사이클로 이제 분석을 이제 많이 해요. 보통 이제 3, 4년 차에 보통 미국 주식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오르고 실제로 이번에도 그랬고 23년, 24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는 이 대통령 1년 차에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그게 사실 그 최근 한 1980년부터는 거의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대통령 1년 차 같은 경우는 경기가 보통은 괜찮더라고요. 예외는 2001년, 그때 9/11 이런 거 엮여가지고 좀 이제 별로였는데, 보면 1980년대부터 계속 대통령 1년 차가 경기가 좋았고, 주식시장도 좋았고, 특히 2009년, 13년, 17년, 21년, 4번 연속 미국 시장이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가주면은 코인도 무조건 같이 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네. 네. 26년부터는 제가 걱정을 좀 하는 척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들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네. 아, 그래. 나 코인 한번 해봐야겠다. 예. 비트코인 좀 투자해야겠다. 혹은 뭐 이더리움, 리플 예. 투자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시작하는 분들. 예. 어쨌든 처음부터 그 학습료 내지 않고 배우면 좋잖아요. 어떻게 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료를 아예 안 내고 배우는 방법은 사실 저는 별로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나는 전망을 이제 다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요번에 그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200개 이상 올렸던데 거기서 21개 전망을 이제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21개 중에서 한 80% 정도 맞았어요. 20%가 틀렸고. 근데 20%는 크게 틀렸어요. 꽝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가 맞는 말이 될지 헛소리가 될지는 나중에 이제 나올 건데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이건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기 지금 당장 사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언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제 이놈이 틀렸다라는 거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좀 미리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산 후에 뭐 15% 떨어졌다든지 또는 비트코인이 121선 아래로 떨어졌다든지 그러면은 오케이. 그냥 한마디로 내가 이제 지금 매수를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상황이 오면은 매도를 할지 먼저 고민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죠. 오케이. 그러면은 올라가면은 뭐 고점 대비 20% 떨어지면 팔래라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는 그러니까 이놈이 사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근데 지금 가격에서 15% 빠지든지 아니면은 121선 아래로 이탈하든지 그럼 나 팔래 이런 식으로 플랜을 갖고 들어가는 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손절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운전할 때도 우리가 계획을 하는 거는 사고 안 내는 게 사실 계획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전벨트라고 에어백이 다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자기 계획만 있어. 이게 타다 보면 나 이제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건데 그 안전벨트나 에어백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꼭 생각해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지금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기보다 뭔가 급하게 막 급등을 통한 그 대박을 자꾸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코인은 그냥 원래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뭔가 투자라는 거에 맞게끔 안전성과 여러 가지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 레버리지 거래를 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마이너스 같은 데 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뭐 50배, 100배까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선물을 한다는 사람 중에서 5배 이하로 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대박을 노리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요, 그냥 필연적으로 무조건 털린다고 보시면, 무조건 제로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선물 투자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게 상위엔 0.1% 정도인데. 우리는 이제 방송에서 그런 사람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상위 0.1%는 운동선수로면 거의 뭐 분데스리가나 프리미어리그에 뛰어있을 수 있는 레벨이고, 이제 바둑으로 보면 이제 프로 구단 이상 레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레벨이 안 되면은 선물에서 무조건 0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일단 현물만 해도 일단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매도를 잘 못하고 실수를 해도 결국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선물은 못 살아남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